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수 AMS라고, 자, 수소차, 전기차, 뭐 이쪽 부품주예요. 이쪽 부품주인데, 이쪽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부품주인데, 자, 후발주 개념으로 뭐 이게 장기 편입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제 포트에는 지금 없는 건데 가지고 계신 회원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내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수소차 테마에서 움직였던 게 뭐야? 일진다이아, 코롱 머티리얼은 좀 그래요. GMB 코리아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잡았었죠. GMB 코리아도 뭐 4천 5천원대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뭐 20%인가 30% 수익공한테 던져버려. 그러니까 시스템이 정립이 안 됐을 때 다 놓친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후발주 개념으로 해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이거 전에 또 뭐 있었어요? 삼보모터스. 삼보모터스도 이제 수익 인증, 저번에 수익 이야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항상 보자. 왜 이런 후발주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이거는 이제 현재 가치. 미래 가치는 뭐예요? 미래 가치는 이제 수소차, 전기차 모멘텀이잖아요. 이쪽들 보고 이 후발주들도 이제는 끝났어요. 얘네들도 이제 편입 자리는 올라면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예 안 올지 모른다고. 근데 아예 안 올지 아니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이제 포인트는. 근데 또 수소차 후발주들이 얘네들 말고 또 있죠.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업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나와요. 이 모멘텀들을 계속 입혀진단 말이야. 자동차 부품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 부품 소재 뭐 이런 쪽에 해서 수소차, 2차전지, 뭐 전기차 이쪽 섹터에는 계속 나온단 말이야, 이 후발주들이. 제가 이 종목 말고도 또 지금 요즘 드린 게 있죠. 이제 막 움직이고 있죠. 5% 10% 이제 뭐 해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요것들도 또 이제 100% 간다고 나중에 가서 보면. 그러면 또 그때 이제 수익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로 또 볼 수가 있겠죠. 수소차 테마에 집중을 하자. 이거를 제가 언제 올렸어요? 2차 전지 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을 때, 다 이것만 쳐. 일진 머트리얼즈. 그리고 또 뭐였어? 그 LMF. 뭐 P&E 솔루션. 전부 이런 것들, 2차전지 이런 것들만 쳐다보고 있을 때 수소차에 대한 이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아직도 이제 뭐 시작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본격적인 이제 시작은 아직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테마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관심이 소외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이런 후발주들을 잘 찾아서 이제 뭐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봐서 포트에 어느 정도는, 최소 안 된다 그래도 2-3% 정도 포트 비중은 유지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계좌 수익률에 도움이 될 거다 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수소차 테마주들 앞으로도 이거 테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장기 모멘텀을 가진 테마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뭐 꺾이고 할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자. 자, 보겠습니다. 자, 톡톡짱쟁이님이 100%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이제 수익금이 작고 뭐하고 한 거는, 자, 이 자본에 대해서 이제 나눈 건데, 짱쟁이님도 거의 뭐 운용자금이 한 1억 정도 돼요. 근데 종목을 너무 많이 쪼개 있는 거야. 이 100% 수익 나는데 이게 10만원이면 10만원 샀다는 소리 아니야. 계좌 물론 이게 트레이딩 계좌 5천 무슨 뭐 적립 계좌 5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10만원이면 왜 이거 종목을 500개를 산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일정금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종목을 너무 분산을 해두면 이게 어지럽기만 해. 수익률이 조금씩 늘어나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압축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수술의 시스템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짱쟁이님도 고민을 할 때가 됐고, 왜 계좌보고 안 올려요? 계좌보고 올리라고. 중급 회원이라고 뭐 계좌보고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니니까 계좌보고 올리라고요. 그걸 보고 회원분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이제 신뢰도도 올라가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벤치마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커뮤니티가 발전해 나가야지. 그러니까 자기 정보는 최대한 많이들 올려주세요. 카페에. 자, 수소차 테마는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자동차 섹터의 미래 전망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부분들도 나는 좋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 2017년 내내 했었죠.
2017년도에 주가가 못 움직였어요. 자동차. 그쵸? 2018년, 19년도에도 못 움직이는지 보자고요. 이건 내가 좀 빨랐던 건 인정해. 내가 딱 봤을 때 조금 포지션을 빨리 대응했던 건 인정하지만, 이때 내가 기아차랑 그래서 이건 어차피 투자 판단이 어떻게 틀린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 포지션에 대한 게 빨랐으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중 관리를 하는 거예요. 기아차하고 또 뭐 있었어? 이때 같이 드는 게, 뭐, 오시야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얘네들은 100% 이상씩 갔잖아요. 기아차하고 내가 무료 추천주로 들었던 것들도, 뭐, KG 이니시스. 이거 움직였잖아. 그쵸? 그리고, 아직 못 움직인 것들도 있고.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비중 관리를 해서 먼저 움직이는 것들은 내가 수익을 취하고, 아직 못 움직인 것들은, 내가 투자 판단이 잘못되어 있고, 과거에 내가 봤던 부분에서 뭔가 달라진 부분들을 보이면 잘라내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갖고 가면 된다고요. 허송세월한 게 아니라고. 항상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자, 그리고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또 뭐냐면, 전문가들 대부분이 업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전문가 대부분이 부정적이다. 전문가 대부분이 부정적이다. 바이오 움직일 때는 전부 전문가라는 양반들은 전부 바이오 이야기만 하고 자빠져 있고, 북한 관련주들 움직일 때는 전부 북한 관련주들 이야기만 하고 자빠져 있고, 전문가라는 건 항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쪽에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쪽 이야기 해봐야 누가 좋아하질 않아요. 관심도 없어. 당장 무슨 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한테 내가 당장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자, 투자자들도 단기 매매하는 것처럼 투자자라고 명칭한, 난 단기 투자자들은 사실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단기 매매에 집중돼 있죠. 90% 이상이. 자, 전문가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인 업황에 집중. 왜? 단기적으로 지금 업황이 좋은 거, 많이 좋은 호재 뉴스들이 많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흥할 수가 있거든.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치고 나가고 싶으니까 전문가들도 자기가 뭐 벌어들이는 수익도 늘리고 싶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져줄수록, 그러니까 뭐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회원들이고 무슨 자기가 정보를 제공하는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은 별 관심이 없단 말이야. 전문가라는 사람들 대부분 다 지수익에만 관심이 있지.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90% 이상이 단기 포지션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 결국 돌고 도돌이표로 보면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만 보고 있고 단기 수익률만 쫓아다녀.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성향이 이쪽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장기 포지션을 이야기하고 장기 포지션을 취하고 하면 난 소외되니까. 그 전문가는 소외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소외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전문가들과 뭐 그런 사람들은 보면 항상 단기적인 이야기들.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거 좋게 얘기해주고, 셀트리온 막 40만원 갈 때 100만원 간다고 얘기해주고, 그런 사람들 쫓아다닌다고. 왜? 내가 셀트리온 갖고 있는데 100만원 간대. 얼마나 좋아. 내가 10만원일 때 셀트리온 샀는데 100만원 간대. 얼마나 좋아. 아, 이 사람 정말 분석의 신이네 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지.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과 맞으니까. 근데 투자는 반대로 갈수록 수익이 높다. 장기적인 포지션을 보면 전문가들이고 뭐고 업황이고 이걸 반대로 투자를 진행을 할수록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1년 좀 넘었지만 데이터로 계속 증명을 해드리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언제까지? 뭐 10년, 20년 후까지. 내가 만약에 이쪽에 발을 담그고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은 걸 깨우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꼭지에 근접해 있다. 이런 게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바이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뭐하고 하던 사람들도
바이오 버블이 단기적으로 확대되고 뭐하고 하니까 전부 바이오를 외면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포트도 전부 바이오 기업들만 나오고, 또 이제 뭐 리딩하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전부 바이오 편입만 하고 자금이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치주들이나 지금 북한 테마 맞아갖고 막 이제 움직이고 있는 가치주들도 철저하게 소외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테마로 이제 싹 돌아서니까 바이오에 발 빼고, 바이오는 이제 소외되고, 또 이제 북한 테마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나중엔 또 바이오처럼 무너지는 구간이 나와요. 항상 이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미래 모멘텀이 있고 지금 소외되어 있는 거, 그걸 찾는 게 수익률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는 항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숫자로 찍혀서 내 눈에 보여지지 않을 때, 이게 눈에 보여지게 되면 이미 바닥을 탈피해서 많이 움직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캐치를 해서 내가 먼저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익률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스템을 그쪽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수익 스토리라는 거 작년에 보면, 2017년도에 보면 뭐 30%, 뭐 50%, 뭐 이런 거 단기 매매한 거, 이런 것들만 제가 올려드렸어요. 왜? 장기 포지션 취한 것 중에 수익이 확대된 것들이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 투자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리고 시스템이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시간 투자가 된 종목들도 어느 정도 먹고 잘라먹은 게 많았어요. 이제 회원분들과 나와 이 마인드, 그 부분에 대한 괴리가 좁혀지진 않았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을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제 보유해가는 포지션을 늘려가면서 저도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읽어내는 게 1년 내내 이것만 보고 있었으니까 과거보다 더 좋아진 거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결합이 되면서 요즘 결과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물들을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선순환으로 돌아요. 이제 여기에서 수익금 좀 빼서 이제 또 지금 뭐 소외된 것들 사놓고 하면 얘네들이 수익 확대해주면 복리 키워주고, 지금 선투자 해놨던 것들은 나중에 또 부각을 받으면 또 이제 그때 또 팔아가는 포지션 잡고, 이게 100% 수익 나오면 절반 팔아갖고 다른 거 사요. 지금 소외되어 있는 거. 얘네들이 수익을 더 나면 수익이 더 확대될 때마다 계속 챙겨. 지금 사놨던 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익 챙겨놓고 기다리면서 나중에 보면 또 이만큼 또 수익이 나 있어.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좌는 계속 복리를 입혀가고 계좌는 계속 우상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깨우쳐야 돼요. 근데 그런 계좌가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하려면 처음 2, 3년이 되게 힘들다. 계좌가 막 한 1년에 막 3더블, 막 4더블, 막 이렇게 뭐 1000만원 갖고 막 1억씩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는 투기적인 수익률이 아니면 만들어내지 못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남들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빨리 봤다 그러면 계속 현혹되고, 장기적인 안정적인 포지션을 버리는 거야, 계속 투자자들은. 그렇다 보니까 막 계좌 변동성은 위아래로 막 큰 폭으로 춤을 추고, 계속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수익을 확대하다 보니까 복리가 쌓여서 나중에는 계좌 변동폭이 내려오질 않아,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때 되면, 정말 이제 이 복리 투자의 효과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거는 투자 시작 후에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서 계좌가 더블 이상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복리 수익이 계좌에 입혀지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참아야 되는 인내의 시간이 2년, 3년이다. 이 이후부터는 인내의 시간이 없어요. 매일, 매달 계좌를 열어볼 때마다 수익이 막 계속 늘어나 있단 말이야. 이 복리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줘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처음 진행을 하고 2, 3년을 견뎌낸 사람들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절대 단기 매매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재미로 해보는 거 말고 내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를 해서 단기적인 수익률을 쫓아다닐 수가 없다고. 이 복리라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면 절대 그 다음에는 단기 매매에다 내 자본을 많이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입혀져 있느냐, 입혀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 뭐 10년, 20년, 5년 뭐 이렇게 장기적인 포지션을 봤을 때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아예 달라진다는 거죠. 인식도 아예 달라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일단 볼게요. 우수 AMS는 이제 월봉으로 보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면은 한 1000% 정도 왔어요. 그럼 이게 2008년도부터 뭐 2년 만에 1000몇백 프로 간 기아차 같은 거 있을 때 이거는 뭐 이제 한 100% 수익이나 나오고 소외가 많이 된 거죠. 당장 뭐 2010년도 이럴 때는 소외가 많이 된 거라고. 기아차 같은 거 막 1000%씩 가는데 이거는 100%, 200%밖에 안 움직였으니까. 그럼 소외가 됐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파동이 지금 굉장히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100% 수익 중인데 이 파동이 커지면서 그동안은 버블을 약간 만들었다가도 다시 뭐 저평가 구간 오고 뭐 이걸 반복하면서 천천히 움직였는데 버블을 굉장히 수소차라는 이 모멘텀이 크게 작용하고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면서 버블이 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5년, 10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을 크게 키웠을 때 포지션을 항상 청산하는 거예요. 처음에 2008년도에 내가 이 종목을 담았다. 예를 들어서 우수 AMS라는 이 종목을 500원에 담았어. 그러면 버블이 크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익이 나더라도. 그러다가 버블이 굉장히 확대되고 기업 가치보다 고평가가 심각해졌다. 적극적으로 분할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008년도부터 투자를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00% 수익밖에 아닌 거고 2008년도부터 이 종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구간이 1000% 수익률인 거예요. 수익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복리가 입혀지면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는 구간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10년, 20년을 보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100배 성장, 1000% 수익을 만들어줄 종목을 지속해서 발굴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10,000% 찍고 있는 사람들은 계좌에 10,000%라고 딱 찍혀 있는 사람들 수익률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라고. 0.001%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회원분들이 10년 이상 다 투자를 끌고 가서 이 뭐 10,000%든 1000% 이상 수익률을 내 계좌에 여러 종목을 막 이렇게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단기 매매를 해서 1000% 수익, 100% 수익은 사실 어떻게 하다 보면 만들 수 있어요. 단기 매매로. 1000% 이상 수익은 단기 매매로 절대 못 만들잖아. 말이 안 되잖아. 막 몇 달 만에 1000%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수익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큰 수익을 만들려면. 20%씩에서 20%, 30%씩 수익 내갖고 10,000% 수익을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매매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근데 보유를 하면서 나눠 팔면서 10,000% 수익률을 다 챙긴다. 그럼 수익률 챙긴 거는 2000%, 3000% 챙겼다 그래도 내가 처음 사서 10,000%가 올라가는 동안 다 챙겼다고 치자고요. 10,000% 수익 이후에 박살이 나버렸어. 아예. 뭐 상장 폐지가 돼서 없어져 버렸어. 그렇다 치자고. 회사가 망했어. 10,000%까지 수익이 확대되는 동안에 내가 2000% 수익을 확보를 해서 내가 수익을 챙겼다. 그럼 이건 엄청난 수익률인 거죠. 종목 하나를 매수를 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나눠 파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항상 그런 포지션이라는 거를, 그런 포지션을 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시스템인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우리 커뮤니티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도 나중에는 점점 더 범위가 확대될 거고,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지금보다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들로 자꾸 바뀌어 가겠죠. 근데 이런 시스템도 가지지 못하고 계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 종목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2008년도, 11년도 같은 구간의 포지션을 좋아해요. 2011년도 이런 포지션, 그리고 2008년도 포지션, 이런 포지션을 저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요렇게 쭉 튀었다가 눌리는 이런 구간은 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제 업황이 뭐 그랬고, 뭐 다물 종목도 내가 찾아봤을 때는 내 기준에는 이제 많이 안 보였고 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고,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단기적으로 이제 뭐 빵빵빵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복불복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 판단이 만약에 조금 미흡하고 뭐가 틀렸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굉장히 오래 쉴 수도 있습니다. 몇 년씩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몇 년씩 쉬어 있는 종목을 좋아해요, 사실. 그런 기업에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고 미래 모멘텀이 갖춰져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통 좋아하고, 이렇게 추세를 잡아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내 성향상 별로 좋아하진 않죠. 장기 보유했을 때 수익 확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포지션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아직 실적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 잡아내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얘가 뭐하는 애인가,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가를 보니까 뭐 조향 부품, 구동 부품 이런 걸 만드는 이제 부품 전문 업체죠. 부품 전문 업체인 건 알겠고, 조향 부품, 구동 부품 이런 건 사실 별로 알 필요가 없는데, 자동차 부품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자동차 부품주들.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수소차, 전기차로 바뀔 때 필요 없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요런 데는 피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엔진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수소차에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도, 예를 들어 배터리 생산업체인데 전기차에 들어간 2차전지 배터리를 아니고 뭐 다른 배터리를 생산한다든가, 그런 기업들은 이제 뭐 시대에 뒤처져 있으니까 망하겠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변화를 하지 못하면 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말고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주들 전부가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기주들, 대기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실적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보고 이제 포지션을 취하면 되는 거고, 이제 시총의 2배예요, 매출이. 그럼 이걸 딱 보면 이때 우리가 편입할 땐 지금 이건 지금이고, 그때는 이제 500억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시총의 4배잖아. 매출이 시총의 4배인데 영업이익률이 조금만 좋아지면, 야, 이거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다. 기업의 자본 가치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총보다 매출이 굉장히 크면, 이게 미래 모멘텀이 있게 되면 포인트를 딱 짚으면 돼요. 마진율이 올라가는 그 구간. 마진율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이제 공급 업체들의 공급이 어느 정도 줄고 수요가 늘어나는 구간. 그런 구간에는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제품 단가가 올라가니까 마진율이 높아지겠죠. 그런 포지션을 잡아내는 게 이런 쪽에서는 좋다. 보면 어디에 납품하고 있는지를 또 볼 수가 있죠. 우수 AMS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한국 GM, 기아차 납품하는데, 한국 GM은 지금 뭐 망할 뻔하다가 살아남았죠. 지금 어떻게, 이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이제 1차 협력 업체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는 거지. 현대차, 기아차가 살아나면 얘네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 기업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거를 보고 있고, 지금 보면 가격 경쟁력이 좀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고, 자동화 설비 시스템. 자동화 설비 시스템이라는 거는 앞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나아가면서도 이쪽으로 캐파를 늘릴 수가 있겠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신차종 부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럼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미래에 보면 현대차, 기아차에 업혀서 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쪽 부품 이제 협력업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차 협력업체니까. 그러면은 이제 괜찮겠네. 모멘텀은 좋아. 그럼 이제 볼 거는 실적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인트로 보면 되는 건데, 실적을 보자. 2015년, 16년, 17년도 보니까 매출은 고만고만해요. 2200억에서 2400억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017년 12월 보니까 매출이 좀 큰 폭으로 늘어난 것 같네. 이건 좀 살펴보자고요. 자, PBR 1.9배. 이건 이제 100% 올라가 있는 구간이에요. 100% 올라가기 전에는 어때요? PBR이 1배 미만이었겠죠? 그리고 시총이 500억대였단 말이에요. 지금 1000억이라는 건 더블 나왔으니까 1000억인 거고, 우리가 살 때는 시총이 500억대였다고. 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보면 자본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부채는 줄어들고 있고, 자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자본이 늘고 부채가 줄고 있다.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매출 확대가 늘어난다, 마진율이 늘어난다. 둘 중에 한 가지만 나오면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던 겁니다. 요즘은 이제 투자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찾아보기가 좋아요. 세상이 정보에 대한 교류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지금 사실 전문가고 뭐 필요가 없어. 내가 좀 노력만 하면 그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그
이 세상 각종 정보를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한 공유, 우리 커뮤니티에서 하는 일은 이제 궁극적으로 보고 있는 일은 정보라는 것도 한 사람이 찾아보면 그 정보의 양이 한정돼 있겠죠. 시간이라는 게 한 사람의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늘리게 되면 10사람의 시간을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공유를 한다. 10사람이 자, 우리가 투자에 필요한 그 정보를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하고 그 내용들을 10,000명이 공유를 한다. 그럼 굉장히 크게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커뮤니티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도움이 더 될 거란 말이에요. 그쪽 부분들로도 포지션을 봐야 돼요. 우리 사업 구조를 볼 때.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거는 내가 분석을 하고 하는 내용이 지금 보면 나 혼자 하고 있는데 나 혼자 하는 거를 우리 회원분들이 같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 확보한 정보를 우리 회원분들이나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같이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보를 전부 이제 합해가지고 뭉뚱그려서 이제 뭐 정리를 해갈 수 있는 무언가 시스템이 만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과거처럼 힘있는 권력자들이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고 노력만 하면 누구나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HTS 안에서도 대충 이런 것만 보면 흐름들을 잡아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HTS가 없고 막 뭐 1990년대 이럴 때 뭐 증권사 가가지고 거기에 뭐 전광판에서 뜨는 거 오르고 내리고 그것만 보고 이제 뭐 매매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겠어요 그때는. 이제 뭐 내부 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겠죠 그때는. 정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거의 자본을 독식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정보가 펴 있으니까 어때요? 분석력 있는 단체가 자본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면 한 번씩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자산 총계와 자본 총계 PBR 이거를 같이 이제 합산을 해서 저평가 정도를 측정하라는 거예요. 자, PBR로 보면 이 종목은 어때요? 지금 100%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 보면 어때요? PBR로 보면은 저평가가 아니죠. 응? 시총으로 보면 소형주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보면 당기순이익이 한 50억 정도 나오니까 이 당기순이익이 100억, 200억, 300억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간만 포지션이 집어지면 지분 구간에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구나. 근데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이 정도 유지되고 생각보다 빠르게 늘지 않고 시총이 늘어버리면 어때요? 그럼 밸류에이션이 PBR도 올라가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고평가가 확대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럼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50%, 200% 막 확대해서 찍히면 기업 가치가 늘어나는 게 없는데 기업 가치가 늘어나는 게 없는데 기대감이 계속 입혀지는 거잖아요. 분할 매도 포지션을 점점 적극적으로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100% 이상 수익이 확대된 종목 중에서도 분할 매도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잡아야 되는 기업, 그냥 보유 기간을 늘리는 게 더 유리한 기업이 나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사실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수익을 확대하는 거는 이제 기준 100%라는 수익률을 취했으면 내 원금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내다 팔아도 수익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가 관심 있으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제가 리딩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죠. 자, 100%의 절반을 팔자 라는 건 이제 초보를 위한 시스템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좀 기업에 대한 뭐 매출 구조라든가 손익 구조 이런 것들을 살필 수가 있고 기업에 대한 내용을 살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종목 압축을 해가면서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를 압축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리딩으로 어떻게 잡아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공부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부의 순환 구조, 돈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향은 저 스스로도 계속 변화하고 확대되고 있어요. 2017년도랑 지금 굉장히 틀리고 10년 전이랑 지금 굉장히 틀려요. 20년 전에 나와 지금 나는 굉장히 틀리죠. 제가 이제 커뮤니티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중점으로 포인트를 둔 건 안전성이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진행하면서 버틸 수 있게끔 만들자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진행하면서 시간 투자를 버티려면 중점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데이터예요. 이 누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 작업을 했고 2017년도에는 그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2018년도 지금 시점에는 어때요? 이 데이터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죠? 이 데이터가 만들어짐으로써 커뮤니티도 굉장히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자, 회원분들도 신뢰가 높아지죠. 신뢰업. 이 데이터가 눈으로 보여주고 내 경험을 해봤어. 그럼 어떻게 돼? 자,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마인드가 안정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야? 자, 이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올바른 방향 내에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은 진일보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가 끝이다, 이거면 됐어라는 생각하는 순간 도태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고, 그게 너무 지치고 뭐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해놓고 뭐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도 적고 뭣도 적고 해야 돼요. 투자를 줄이고, 최대한 줄이고, 내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내가 어느 정도 여유를 갖춘 사람들은 욕심을 줄이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계속. 근데 자산이 축적이 안 되고 뭐하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내가 목표한 자산이 축적되고 그렇게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사람마다의 자산 규모마다의 포지션이 다 다른 거예요. 투자 포지션은. 돈이 뭐 100억 1000억 있는데 미쳤다고 돈 계속 벌겠다고 개고생하고 하면은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써야죠, 돈을. 자기가 갖고 있는 돈도 많이 쓰고, 그래야 돈도 더 들어오는 거고, 들어올수록 더 쓰고, 그래야 그 돈이 돌면서 지금 힘들었던 사람들도 기회가 생기는 거고. 나만 계속 돈을 벌면서 그걸 계속 내가 묶어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만 계속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투자라는 거는 돈을 굴려야 돼요. 그 돈을 굴리고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 사람들이 내 부를 조금 가져가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내가 부를 사용하면서, 내가 갖춰놓은 부를 사용하면서 나는 자산 규모는 줄어들어도 내 행복 지수를 높이고, 그게 선순환 데에서 구조로, 이게 선순환 데서 돌아가야 세상이 조금 더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잘 돼 있는 국가가 행복한 국가인 거고, 한국이 지금 헬조선이라고 자꾸 불리는 이유가 그게 안 되기 때문이다. 자,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는 것도 없고, 자, 주식 투자든 채권 투자건 부동산 투자건 그냥 오르는 것만 바라지 그 과정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계좌가 어느 정도 빠진다거나 뭐 내 자산이 조금 줄어드는, 쪼그라드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항상 어떤 구간에서도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마인드 관리가 투자자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0%의 절반 매도라는 시스템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 원금을 확보해 놓으면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융위기 수준의 큰 리스크가 시장에 입혀졌을 때에 대한 대비 부분도 있다는 거죠. 계좌 손실폭을 맥시멈 마이너스 30% 이내로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아무리 큰 리스크가 닥쳐도 주식시장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수를 처음에 늘려서 운영을 하는 거고,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 안전성을 확보할수록 수익은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안전성을 확보를 하면서 수익을 줄여서 봐도 주식시장에서 내는 수익은 매력적인 거예요. 1년에 10%만 내도 그 수익이 어디야. 1년에 5%만 내도 그 수익이 어디냐고. 은행금리가 4% 5% 할 때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비중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왜? 은행금리가 4% 5% 되면 그 은행금리가 물가보다 더 금리를 높이주는 구간이 되면, 물가보다만 만약에 금리 수준이 높다 그러면 내 자산은 묶어둘수록 내 자산도 안전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 예금을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식같이 변동성이 크만 이제 리스크가 있는 자산 쪽에는 자산 비중을 조금, 이제 자산 비중을 많이 줄여두는 거죠. 그래서 금리 수준이, 예금 금리 수준이 다시 내려가는 구간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 리스크 있는 쪽으로 자산은 계속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는 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항상 물가, 인플레를 따져서 인플레보다 내 자산이 상승하는 폭이 크게만 만들면 내 자산은 계속 늘어나요. 세월이 흐를수록. 그러니까 그거를 꼭
자산을 입혀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얼마를 벌고 사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을 길게 보면. 지금 한 달에 30만원씩 여유자금 있는 사람하고 한 달에 3천만원씩 여유자금 있는 사람들하고 10년 후에 진짜 내가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보면 그 수익률의 괴리는 계속 줄어들고 내가 거꾸로 가게 되면 그 30만원 벌던 사람 30만원만큼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 보면 자산을 여유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 복리를 취하고 여유가 적은 사람들일수록 계속 소외돼요. 그러니까 뭐 계속 물가보다 손해를 본다는 거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일수록. 그렇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경제인식이 입혀져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의 복리는 간단하게 보면 이제 수익이 또 수익을 만들어주고 자산이 커가는 속도를 시간이 흐를수록 확대하는 거다. 그러면 수익이 수익을 만들어주는 게 주식 투자에선 복리다라고 봤을 때 어때요? 자, 원금 회수하는 포지션, 그리고 수익이 확대됐을 때 나눠서 팔 수 있는 포지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만 정립이 돼 있으면 주식 투자로 손해볼 수는 없겠죠? 그때까지는 어때요? 주식 투자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제로화시키는 그 시점, 그 시점부터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임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계좌 따블 전까지는. 자산을 내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100만원 시작해서 1억까지 자산을 늘리던 이런 것들은 별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계좌 따블은 뭐냐면 처음에 100만원 시작했으면 100만원의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아니에요. 자산이 계속 추가되고 자산을 확대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1억까지 투입 자금을 늘려놓은 구간에 수익금이 1억이 찍혀있으면 이건 계좌 따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산을 늘리는 거, 늘려가는 거,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런 거는 보지 말라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계좌에 있는 잔고, 그게 수익금이 내 계좌에 있는 잔고 절반이 될 때, 그때가 이제 계좌 따블이에요. 그럼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절반 깔끔하게 팔아서 좀 공격적인 사람들은 내 계좌 자금의 30%, 40%, 20%를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현금을 인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금으로 돌리든 뭘로 돌리든 뭐 그렇게 돌려놓고 금으로 사놓든 뭐 그런 식으로 돌려놓고,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월급 모으고 해서 1억을 투자 자금을 1억을 모았는데 계좌 자산이 2억이 돼 있다. 깔끔하게 1억 빼는 거야. 그래서 부채 정리 좀 하고 가지고 있는 거 뭐 예금으로 돌리든 뭐 금으로 돌려놓든 채권으로 돌려놓든 뭐 이런 식의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나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주식시장에선 거의 없어지겠죠. 이때까지의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100%의 절반을 팔게 되면 수익금만 보유하게 되고요. 그 수익금이 확대해서 150% 가고 200% 가고 하게 되면 복리가 자연히 입혀지죠. 왜? 수익이 확대될 때마다 차입금을 챙겨서 내 계좌에 현금으로 만들어 두니까 당연히 이제 내 계좌는 복리가 입혀지겠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사라지니까 안전성 확보 그리고 수익성 확대 두 가지 포지션이 한 번에 내 계좌에서는 취해진다.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이 복리 기준을 우리는 100%로 잡았다 그러면 이 100% 이상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야 되겠죠. 100% 이하의 수익은 의미가 없단 말이야. 우리는 복리 수익을 100%로 봤다 그러면 10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고 자산을 분배한 다음에 그리고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100%를 수익의 기준으로 잡았어. 복리의 기준. 그럼 어때요? 100% 갈 때까지 인내해야죠. 수익이 100% 날 때까지 시간을 투자해야지. 주가가 지금 당장 오르고 내리고 이런 단기 변동폭 이런 것들은 보지 말고 그냥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가만히 놔두는 거야.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뭐예요? 기업 가치의 변화.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치가 갑자기 급속히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리스크가 너무 심해졌다. 커진다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리스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약에 기업 커진다. 내가 투자를 딱 지내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10% 손절, 20% 손절 이딴 게 아니고 그냥 뭐 수익률이고 뭐고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30%하고 손실이든 뭐 40%하고 손실이든 그냥 잘라내는 거라고. 왜? 종목을 잘라내면 그 돈으로 또 다른 종목을 사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것도 있는 거고, 이게 뭔가 리스크가 감당이,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판단을 딱 해봤을 때 이건 보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수익률을 항상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익을 확대할 때는 100%를 기준으로 봐요. 왜? 이거는 복리 수익을 우리가 목표하니까. 근데 손실, 뭐 마이너스 10%고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20%고 손실을 확정짓는 금액을 정해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자르면 돼요. 왜? 우리는 그만큼 자산을 펴놨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전체 계좌로 보면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수 AMS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후발주로 우리가 편입을 했었던 종목이고, 잠시만요. 자,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야? 잠깐만요. 2390원. 이거 뭐야 이거? 어. 2390원이니까 매수 포지션을 항상 보란 말이야. 2390원이면 2390원. 자, 매수 포지션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 매수 포지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요런데 잡아서 이게 가치평가하면 이런 자리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어도 여기에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다 해서 평단을 낮춰놓으면 여기 금방에 맞춰질 거 아니야. 그럼 수익을 확대를 했을 때는 수익률이 크게 잡힌단 말이야. 이런 자리에서 잡아내야 된다는 거야. 2390원이면 이 자리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르는 거는 이제 좀 몇 달 오르니까 그냥 100%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자리에서 좀 갔다가 더 빠졌다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걸 어떻게, 이게 지금 당장 움직일 거다, 빠졌다 갈 거다, 이거를 안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이 과거를 보면, 이 자리에서 편입하기 전 과거를 보면 어때요? 자, 움직였다가 뭐 1,700원에서 4,000원까지 갔었죠. 과거에도 뭐 몇백 프로씩 나왔잖아. 2015년도에도 2015년도에도 있었잖아요. 2015년도에도 2016년도에도 있었고, 2016년도에도 뭐 대충 뭐 2,000 뭐 한 2, 3,000원 우리가 이거 편입했던 그 자리 측면에서 뭐 해갖고 더블 구간 나오는 이 수익, 이게 나왔잖아요. 이때 막 100% 팔아갖고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되지 뭐. 또 움직이는 건데. 지금은 이제 한 150% 나 있겠네요. 그렇죠? 100 한 20, 30% 나 있겠네. 이걸 갖고 가면 이게 어디까지 갈 거다 알 수 있어요? 모른다고. 자, 버블이라는 건 항상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편입했던 포지션은 여기에요. 우리가 편입했던 포지션은 여기고, 자, 지금은 이제 버블을 확대한 구간이에요. 그렇죠? 자, 추세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자, 보면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추세가. 그리고 우리가 샀던 포지션은 여기야. 자,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이 추세선을 넘어서는 구간에 기업 가치를 분석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고평가잖아.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눌렸다가 고평가로 확대하는 포지션이 나올지, 이렇게 눌려가지고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을 줄지, 이거는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알 수 없죠? 우리가 살 수 있는 포지션만 오면 사면 된다고, 항상 주식 투자는. 지금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뭐하고 할 때는 포지션을 취하는 게 아니다. 이게 여기에서 갑자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고평가로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나눠 파는 구간이죠, 계속. 왜? 우리는 시총 500억대 샀는데 지금 1000억인데, 지금 시총을 보니까 지금 1000억이야. 1200억까지 됐네. 우리는 500억 구간에 샀단 말이에요. 한 130% 수익 중이에요. 근데 기업이 보니까, 자, 연간으로 보니까 매출 확대가 크게 뭐 늘어나지 않고 당기순이익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시총이 1000억이 넘었으면 당기순이익이 못해도 100억씩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당기순이익 50억밖에 안 나오잖아, 지금 현재.
나중에 이게 확대되기 전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고평가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는 포지션이 아니고 파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분기별 수익률 봐도 2016년 12월, 2017년 12월. 뭐야 이거 매출이 줄었네. 2018년도에 이제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큰 폭으로 개선하는 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큰 폭으로 개선되는 게 보이면 주가는 버블을 크게 확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포지션이 나올 때 보는 거고. 딱 항상 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라.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는 편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편입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이게 1년 후든 5년 후든 편입할 수 있는 포지션. 자, 이제는 우리는 2,300원에 샀지만 다시 편입하려 그러면 이거는 3,000원 구간까지 내려와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이게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보면 안 되겠죠. 기업 가치가 더 커지지 않는 이상. 항상 그래서 주가는 왜곡을 만들어요. 주가는 왜곡을 만드는데 주가는 왜곡을 만든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 왜곡, 이제 주가가 만드는 왜곡에 현혹되면 진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가는 펀더멘탈, 기업의 가치에 연동해서 움직인다. 여기에서 이제 왜곡이 작용을 해서 저평가와 고평가 구간으로 나뉜다. 고평가가 영원히 확대될 수는 없고 버블이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어요. 자, 저평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이 지금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영원히 소외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버블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고, 고평가 구간은 버블 구간이죠. 이 버블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고, 사람들한테 소외되면 싸지는 거예요. 소외. 사람들한테 소외돼야, 투자자들한테 소외돼야 저평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시간을 흘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이 걸리던 2년이 걸리던 3년이 걸리던 가지고 있으면 수익은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수익은 기다리는 거다. 항상 수익은 기다리는 거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투자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받고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장이 다시 열리는데 저는 또 이제 리딩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내가 주식 투자를 할 거면 제대로 정석으로 투자를 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자. 가격을 쫓아다니는 그런 투기적인 마인드는 철저히 버릴수록 나중에 내 미래가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빨톡톡 TV를 운영하고 있는 톡이었습니다.